네, 안녕하세요. 잘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드디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올해 벌써 22년이 끝나고 벌써 23년이 왔습니다. 나이를 또 한 살 먹었다는 게 굉장히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만 나이가 있으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23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어떤 컴퓨터를 보면 좋을까 라는 이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월간 견적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이 컨텐츠가 컴퓨터를 구매하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오늘 23년 1월 월간 견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양입니다. 첫 번째 사양은 30만원대에 구성하실 수 있는 AMD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CPU는 AMD 라이젠 3 4350G 르누아르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ASUS의 프라임 A320MK,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GB, SSD는 P&I의 CS900 240GB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케이스는 커미지의 킹덤 라이트,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의 비전2 500W 전격 파워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2022년에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던 사양 중에 하나인데, 바로 4350G 르누아르 제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르누아르 4350G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CPU가 가지고 있는 그 CPU 퍼포먼스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용으로 쓰시기에도 아주 충분하고요. 그 외에 뭐 간단한 포토샵 작업 또는 일러스트 작업 같은 것들도 무난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오토캐드 같은 걸 통해서 2D 뭐 도면을 그리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부모님 댁에 고수nom용으로 컴퓨터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또는 내가 우리 집 거실에 그냥 HTPC로 조그만 그리고 가벼운 컴퓨터 하나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간단한 게임용 컴퓨터를 맞춰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도 이런 퍼포먼스를 내줄 수가 있는 그런 컴퓨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현금 쓰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잖아요. 근데 나는 간단한 컴퓨터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 우리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는 아니니까 꼭 지금 나와 있는 최신 제품을 비싼 돈 주고 사셔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만원대에 구성하실 수 있는 이 컴퓨터, 저렴하게 나는 집에 컴퓨터 하나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그런 컴퓨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약 40만원대로 구성하실 수 있는 AMD 초가성비 게이밍 PC입니다. CPU는 AMD 라이젠 5 5600G 세잔으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ASUS의 EX A320M 게이밍,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GB, 케이스는 커미지의 킹덤 라이트,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풀체인지 500W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그 4350G 그리고 5600G 이 두 개는 전부 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제품이긴 한데, 5600G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물론 CPU 퍼포먼스도 좀 더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720p로 5600G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는지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테스트 해봤을 때 진짜 거의 웬만한 게임들 원활한 수준으로 구동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조금 렉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쓸 초가성비 게이밍 PC라고 하면 사실 배틀그라운드가 빵빵하게 돌아갈 정도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40만원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0만원대에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PC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저희가 500W의 전격 파워를 넣어놨기 때문에 추후에 그래픽카드 뭐 1650, 1660 같은, 또는 라데온 뭐 6500 뭐 이런 제품을 꼽으셨을 때도 파워 부족함 없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의 퍼포먼스를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간단하게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라라랜드 PC입니다. CPU는 AMD 라이젠 5 5600,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550M DS3H, 메모리는 기가바이트의 어루스 3733MHz 16GB RGB 패키지로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MSI의 라데온 6650 XT, SSD는 삼성의 PM9A1 256GB,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K200,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풀체인지 500W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라라랜드, 라이젠, 라데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5600에 6650 XT를 구성했기 때문에 뭐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뭐 서든롤, 피파 할 거 없이 거의 나오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은 원활한 수준으로 구동이 가능하고요. 이제 옵션 타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진행을 하게 되면
스팀에서 나오는 다양한 패키지 게임들도 충분히 구동하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집에서 이제 어떤 게임도 잘 돌아가는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 만한 세 번째 사양입니다. 자, 네 번째 100만원대로 구성할 수 있는 인텔의 가성비 PC입니다. CPU는 인텔의 i5 12400F, 쿨러는 서멀라이트의 어쌔신 X 120 리파인드 SE ARGB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660M D2H D4 듀러블 에디션,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기가 2개 총 16기가로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EM텍의 RTX 3060 스톰 X, SSD는 삼성의 PM9A1 512기가, 케이스는 데이븐의 카이저 에어 맥스 풀메쉬 화이트,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풀체인지 600W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13세대 나왔는데 왜 또 12세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뭐 13세대 라이젠 7000 시리즈 이런 거 소개해드리고, 그래픽카드 RTX 4080, 4090, RX 7990 XTX 이런 거 쓰세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가게 사정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꽤 많으신 분들이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나 뭐 심적으로나 굉장히 많이들 타격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네, 눈물 좀 닦고 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뭐 최신 제품, 좋은 것들만 넣고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는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13세대로 하려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 라이젠 7000 시리즈를 써보려니까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성비 견적으로 모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12세대 CPU를 추천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12세대 CPU라고 해서 성능이 막 떨어지거나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13세대에 비하면 당연히 IPC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게임이나 이런 거 구동할 때 정말 내가 프레임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소개를 해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약 150만원대로 구성할 수 있는 인텔 영상 편집용 컴퓨터입니다. CPU는 인텔의 i5 12600K, 쿨러는 기존과 동일한 서멀라이트 어쌔신 X 120 리파인드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 역시 동일한 기가바이트 B660M D2H, 메모리는 삼성의 DDR4 3200 16기가 2개 총 32기가로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EM텍의 RTX 3060 Ti 스톰 X, SSD 케이스는 기존과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풀체인지 700W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2600K 내장 그래픽이 있는 12600K랑 그리고 RTX 3060 Ti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도비 시리즈, 뭐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뭐 일러스트 이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4K 기준으로 했을 때 컷 편집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수준이고, FHD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양한 모션 그래픽, 뭐 3D 그래픽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튜브를 좀 준비해보고 있어, 그리고 나는 영상 편집을 좀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비용을 처음부터 지출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해놓으시면 이런 컴퓨터는 나중에 추후에도 언제든지 그 서브 컴퓨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약 190만원대 정도로 구성하실 수 있는 AMD 온라인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CPU는 뭐 사실 게이밍 컴퓨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5800X3D로 구성을 했고, 쿨러는 서멀라이트의 피어리스 어쌔신 120 SE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MSI의 B55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모델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팀그룹의 Tforce DDR4 3600 16기가 델타 화이트 패키지로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EM텍의 지포스 RTX 3070 블랙 에디션, SSD는 삼성의 PM9A1 512기가,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750W 80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5800X3D가 처음 나왔을 때 경쟁사인 12900K, 12900KS보다도 게이밍 퍼포먼스가 더 뛰어난 3D V캐시 메모리를 가진 이 엄청난 CPU가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5800X3D는 현역입니다. 라파엘 7000대 시리즈 CPU가 아직까지 3D V캐시 메모리가 들어간 CPU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게이밍 성능으로는 거의 끝판왕급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저희가 3070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800X3D RTX 3070이다 하시면 UHD 풀옵션은 조금 당연히 어렵겠지만 QHD급 정도로 게임을 구동을 했을 때 거의 모든 게임들은 풀옵션 수준으로 구동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나는 어떤 게임도 잘 돌아가는 컴퓨터를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이번 컴퓨터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컴퓨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000대 시리즈 12세대만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도 신제품도 나왔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저희가 라파엘 그리고 라이젠 7000대 시리즈가 들어간 견적, 인텔의 13세대 그리고 RTX 4000대 시리즈가 들어간 견적,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7번째 견적은 약 300만 원대에 구성하실 수 있는 AMD 최신 비싼 라라랜드 컴퓨터입니다. CPU는 AMD의 라이젠 7 7700X로 구성을 했고요. 쿨러는 딥쿨의 LT720, 메인보드는 MSI의 프로 X670-P,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DDR5 5600, 8기가 2개, 총 16기가로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의 라데온 RX 7900 XTX, 그리고 SSD는 삼성의 1TB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LX 21, 메쉬 강화유리 블랙,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850W 80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7700X 그리고 라데온 7900XTX, 저희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900XTX 같은 경우에는 뭐 3090ti 그리고 4080 이런 좀 비싼 그래픽카드들의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을 만큼 게이밍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고, 그리고 하위 1% 프레임 방어도 굉장히 잘해주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700X에 RX 7900XTX로 구성한 이 시스템은 UHD로 모든 게임을 풀옵션으로 60프레임을 방어할 수는 없겠지만 QHD 풀옵션으로 144Hz는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UHD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거의 충분히 60프레임 이상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사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ASUS 7900XTX 같은 경우에는 GPU TX3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PU 오버클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게이밍 퍼포먼스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줄 수 있다 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약 400만 원대로 구성하실 수 있는 게이밍 컴퓨터인데요. CPU는 인텔의 i5 13600K 랩터레이크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쿨러는 딥쿨의 LT720, 메인보드는 MSI의 프로 Z790A, 메모리는 Gskill의 DDR5 6000, 트라이던트 Z5 32기가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RTX 4080 AMP 익스트림 에어로 D6X 16기가, SSD는 삼성의 990 프로 1TB,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LX 21 메쉬 강화유리 블랙, 파워 서플라이는 MSI의 MPG A1000G 80플러스 골드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13900K도 있겠지만 사실 게이밍용으로 하시기에는 13600K만 쓰셔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픽카드와 CPU 병목 없이 아주 잘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CPU는 13600K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Z790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13600K의 클럭 스피드를 좀 더 오버클럭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4080 제품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7900XTX 가 들어간 그 사양하고 비슷한 수준의 게이밍 퍼포먼스를 내줄 수가 있고, 물론 7900XTX보다는 조금 더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성능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저희가 MSI의 MPG A1000G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기존의 3090ti나 요즘 나오는 4080, 4090 그래픽카드들을 보시면 별도의 컨버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PCI 파워를 꼽아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조립하면서 항상 보는 거지만 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한데 어찌됐든 요 MSI A1000G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컨버터를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꼽을 수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간결하게 꼽으실 수가 있고, 선 정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파워라 저희가 이 파워를 구성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2023년을 맞이하여 23년을 처음 시작하는 1월 월간 견적을 총 8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2022년 견적들과 비교해서 크게 뭐 바뀌는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신제품들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PC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이 조용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텔의 13세대나 AMD의 7000대 시리즈,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난 그런 파장을 몰고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RTX 4000대 시리즈나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출시가 되고 있는 라데온 RX 7000대 시리즈 역시도 요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막 뭔가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2023년에는 좀 경기도 회복되고 금리 제발 떨어져 주세요. 네, 금리도 좀 떨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웃으면서 좋은 컴퓨터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 예전처럼 목 놓아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좀 힘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월 달에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2월 달에 또 어떤 좋은 컴퓨터를 사면 좋을까 한번 2월 달 월간 견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